장모가 된 며느리. 옛날 서울에 사는 한 양반이 좀 늦게 아들 하나를 얻어 금지옥엽으로 길렀어요. 그 양반은 아들이 15세가 되자 장가를 들였답니다. 그는 아들을 장가들이고 벼슬도 올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얼마 후 그의 아내가 갑자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어요. 중년의 나이에 아내를 잃은 그는 무척 마음이 상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효성이 지극함을 보고 씨름을 달래며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아들마저 이름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는 세상에 뜻이 없어 벼슬도 그만두고 시골집으로 내려가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는 아내를 여의고 외아들마저 잃어 대가 끊긴 자기의 처지도 딱했지만 이제 나이 20밖에 안 된 며느리의 앞날이 더욱 딱하고 불쌍했어요. 그는 며느리를 불러 개가 할 것을 권해보았으나 그녀는 수절하며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고 했어요. 그는 며느리에게 몇 차례 개가 할 것을 권했으나 소용이 없었답니다. 어느 날 그는 며느리를 불러서 말했어요. 몇 월 며칠 날에는 내 친구가 올 터이니 좋은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라. 며느리는 그의 말대로 좋은 술과 음식을 준비하였어요.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었는데도 손님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그는 며느리를 불러서 말했어요. 오늘 오기로 한 손님이 오지 않는구나. 준비해둔 음식과 술을 내오너라. 그녀가 주안상을 준비해 오니 그는 며느리가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는 석 잔을 마신 뒤에 술잔을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고 술을 따르면서 말했어요. 너도 한 잔 마셔라. 아버님,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내가 따라주는 술이니 한 잔 마셔라. 그녀는 시아버지가 따라주는 술을 차마 사양할 수 없어 받아 마셨어요. 그러자 가슴이 뛰고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잔을 내게 다오. 한 잔 더 마셔야겠다. 그녀가 따라주는 술을 마신 그는 다시 잔을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고 술을 따른 뒤에 마시라고 했어요. 그녀는 그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몰라 가슴을 조이며 술을 마셨어요. 그녀가 다시 한 잔을 따라 권하자 그는 잔을 받아 마신 뒤에 다시 그녀에게 술을 권했어요. 그녀에게 술 석 잔을 권한 그는 술상을 내다 놓고 들어오라고 했죠. 시아버지의 심상치 않은 행동을 본 그녀는 하늘이 꺼지는 것 같은 절망감과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조금 전에 너하고 나하고 술을 마셨는데 그게 무슨 술인지 아느냐?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별주다. 너하고 나하고 이별하자는 이별주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아버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홀로 두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 말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너는 오늘 밤에 이 집을 떠나 새벽닭이 울기 전에 30리 밖으로 나가거라. 아버님, 그 말씀은 따를 수가 없으니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 말 말고 내 방에 가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부르거든 오너라.
그녀가 자기 방으로 와서 울고 있는데 다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가 다시 그의 방으로 가니 그는 궤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어 보자기에 싸주면서 말했어요. 이걸 가지고 즉시 집을 떠나라. 밤새 걷다가 맨 처음 만나는 남자와 배필이 되어 살아라. 아버님. 그녀는 슬피 울다가 그의 호통을 듣고서야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집을 떠나지만 제 마음은 늘 아버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아버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녀가 어두운 밤길을 울며 불며 걷다 보니 이윽고 날이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어느 밭가를 지나는데 한 남자가 오줌 장군을 쥐고 와서 밭에 걸음을 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남자를 유심히 보았으나 그 남자는 그녀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일만 했죠. 그 남자는 일을 마치고는 다시 오줌 장군을 쥐고 마을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녀는 그 남자의 뒤를 따라 오두막집으로 들어갔죠.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녀가 부엌으로 가보니 한 처녀가 밥을 짓고 있었죠. 그녀가 처녀에게 집안 형편을 물으니 처녀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어요. 아침밥을 지은 처녀는 밥 3그릇을 퍼서 상 위에 놓은 다음 방으로 들어가면서 그녀에게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자고 했어요. 처녀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은 뒤에 들로 일하러 나갔어요. 그녀가 그 처녀와 집안일을 하면서 물어보니 그 집은 원래 선비 집안인데 몰락하여 지금은 농사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가 살펴보니 그 처녀나 그 아버지나 모두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날이 저문 뒤에 집에 돌아온 처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말했죠. 이곳은 부인과 같은 귀인이 있을 곳이 못 됩니다. 부인께서는 갈 곳이 있을 터인데 왜 가지 않고 누추한 집에 계시오? 저는 당신과 할 이야기가 있어 가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오. 그녀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이야기한 뒤에 다시 말했어요. 저의 시아버님께서 처음 만난 남자와 인연을 맺으라고 하셨으므로 당신의 아내가 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자는 자기의 처지가 공공하고 나이가 이미 40이 넘었음을 들어 그녀의 정을 사양했어요. 그러나 그녀가 진심으로 설득하는 바람에 그 사람의 마음이 기울여져 반승낙을 하게 되었지요. 이때 그녀가 다시 말했어요. 우리가 당장 합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집을 마련하고 따님을 시집 보낸 뒤에 합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먼저 좀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니 이 근처에 팔려고 내놓은 집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아니, 무슨 돈으로 집을 산단 말이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마을에 가서 알아보니 마침 서울로 이사 가기 위해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집으로 가서 그녀에게 좋은 집이 있다고 하니 그녀는 폐물 상자를 내주면서 그것을 팔아서 집을 사라고 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뒤에 그녀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처녀에게 물었어요.
나이 19살이 되도록 시집을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버님을 홀로 두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요. 둘째는 나 같은 가난뱅이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서지요. 내가 아버님과 혼인하여 살면 아버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니 좋은 혼처가 있으면 시집을 가겠습니까?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가라는 곳이면 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이제 따님을 시집 보내셔야지요. 마땅한 혼처가 없으니 그게 걱정이요. 마땅한 혼처가 있는데 내가 하자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말해보시오. 실은 아가씨를 우리 시아버님께 중매하려고 합니다. 나이는 50 가까이 되었지만 건강하시고 재물도 명예도 있는 분이십니다. 내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이라서 나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혼인이 성사되면 우리 시아버님께서 재산을 나누어 주실 것이니 앞으로 살 걱정은 아니 해도 될 것인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일 거절하신다면 그동안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잘 생각한 뒤에 대답해 주십시오.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부녀는 그녀의 말에 찬성을 했어요. 며칠 후 그녀는 그 사람과 처녀에게 새 옷을 마련하여 입힌 뒤에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그녀는 그 사람과 처녀를 행랑채에서 기다리게 한 뒤에 안으로 들어가 시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녀의 절을 받은 시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그동안의 일을 간단히 이야기한 뒤에 그녀가 말했지요. 아버님, 이제 재혼하셔야지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누가 나같이 나이 든 사람에게 딸을 주며 어느 여자가 나 같은 이에게 시집을 오겠느냐. 제가 말해놓은 사람이 있으니 그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그동안의 일을 설명한 뒤에 행랑채에 기별하여 그 사람과 딸을 들어오게 했어요. 시아버지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 사람에게 물었지요. 딸을 내게 주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요? 예,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처녀에게도 물었어요. 너는 나같이 나이 든 사람하고 살 각오가 되어 있느냐? 예, 잘 모시겠습니다. 시아버지는 기뻐하며 그녀와 재혼하고 그의 재산 반을 갈라 며느리에게 주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녀가 자기 집에 왔을 때에는 며느리로 대하고 그녀의 집에 갔을 때에는 장모로 대했어요. 시아버지는 재혼한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들 삼형제를 두어 자손이 번창하게 되었고 그녀 역시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3명을 두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